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꿈미디어 김이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베트남 수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베트남에 꼭 수출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수출에 대해서 GDP가 어떻고 그쪽 나라의 GDP가 어떻고 무역 확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어려우니 전부 다 패스를 하고 정말 간결하게 팩트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벌써 코로나19 때문에 항공길이 막힌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항공길이 막혔다라는 건 그만큼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나 기업에서 직접 현지에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아니면 현지 전시회나 박람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 미팅이라는 부분들을 대표님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경험도 하고 계약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예 이제 현지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가더라도 시간적인 그 다음에 비용적인 그런 손실도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만에 하나 정말 들어갔다가 코로나라도 걸리게 되면 그만한 좀 기회비용을 많이 날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은 대표님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막혔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왜냐면 또 트렌드가 트렌드이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박람회, 비대면 전시회 등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수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대표님들에게 원활한 수출 업무를 좀 보실 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 회사이며 특히 베트남,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국가 중에 왜 하필 이 베트남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 대한 실정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베트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기록한 소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에 관련돼서는 저희 코트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 식품 이런 쪽에 대한 한국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베트남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베트남 내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이런 잠재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금도 아직 진입을 못하신 한국 제품들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문의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베트남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브랜드사 대표님들, 유통사, 제조사 대표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좀 하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수 시장으로서만 내 제품을 뭔가 플레이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한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전부 다 비용을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북미 쪽, 유럽 쪽, 하다못해 아프리카 쪽도 될 수 있고요. 왜냐면 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먹히지 않을 수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알아봐 줄 수 있는 바이어나 유통사를 만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내 제품에 대한 그런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플레이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플레이를 좀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정착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에이전시 역할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님이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다른 나라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혹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 중에 그냥 유통만 좀 해달라 아니면 바이어만 좀 찾아달라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간혹 있으세요. 근데 제가 요 얘기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좀 기준을 좀 따져볼게요.
우리나라만 해도 유명한 오픈마켓, 온라인몰 오픈마켓 또는 뭐 유명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니면 정말로 높은 수수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오픈마켓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특가나 기획전 이런 것들을 할 때. 근데 이제 그쪽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 대한 입점하시는 뭐 그런 업체 측에서 역으로 우리 쪽으로 문의를 줬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딜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는 상태다 보니 그쪽 정책에 맞는 그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수수료율 또는 아예 입점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에 입점한다라고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뭐 온라인 쪽에 관련된 컨텐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사를 해서 탈락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입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까다롭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인데 외국도 우리가 이제 첫 브랜드가 이제 입점이 되고 이제 첫 그 수출에 대한 이제 스타트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빅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을 뭐 한 번에 사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 수준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들, 강소기업들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계가 있는 실무자분들도 저희 쪽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마케팅에 관련된 프로세스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마케팅을 포함한 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유통사 측이나 바이어 측의 조건을 뭐 이런 딜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첫 스타트에 바로 유통사나 바이어를 메이드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정말 막말로 그런 바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플레이를 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좀 투자와 좀 비용적인 부분이 같이 조금 곁들여져야 뭐 좀 안정화된 좀 안정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마케팅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이 마케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성공을 했던 이런 레퍼런스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영상에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